다음으로는 준비 기능인 G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는 G라는 어드레스 다음에 세 자리의 수치로 표현되며 크게 두 가지 종류인 원샷 코드와 모달 G코드로 구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샷 G코드란 지령된 블록에서만 유효한 G코드로 다른 표현으로는 1회성 유효 G코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샷 G코드라는 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현재 지령되어진 블록에서 수행을 하고 난 후에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 지령한 G코드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와 반대로 모달 G코드는 같은 그룹에 있는 동일 그룹에 다른 G코드가 지령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G코드로 다른 표현으로는 연속성 유효 G코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번호가 같은 G00과 G01의 경우에 위에 G01 X50이라는 지령을 하고 나서 수행이 끝난 후에 다음 블록을 수행할 때 G코드가 없게 되면 위에 지령한 G01이 그대로 다음 블록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G코드가 지령되지 않은 새 블록에서는 G01이라는 코드를 다시 한번 써준 것과 같은 효과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달되는 G코드는 굳이 필요한 블록에 매번 지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한 번만 지령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G코드로 변하지 않는 한 다시 지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샷 G코드와 모달 G코드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프로그램 매뉴얼 상에 보시면 G코드 일람표 상에 그룹이라는 칸에 00나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코드는 원샷 G코드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모달 G코드로 구별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좌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실 수 있는 좌표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기계 좌표계와 공작물 좌표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 좌표계란 기계 메이커에서 정한 기계상의 기준이 되는 점을 기계 원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를 기계 좌표계라고 합니다. 기계 좌표계는 사용자가 따로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계 메이커에서 미리 기계를 만들 때 좌표계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을 껐다 킨 후에 투입 후에 수동 원점 복귀를 하시게 되면 NC가 미리 설정되어진 위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기계 좌표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기계 좌표계를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계 좌표계를 이용해서 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가 작업할 소재를 기준으로 설정한 점을 공작물 원점 또는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를 공작물 좌표계 또는 프로그램 좌표계라고 합니다. 기계 좌표계란 기계 메이커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작물 좌표계는 사용자가 정한 거기 때문에 미리 가공을 하시기 전에 공작물 좌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작업자가 미리 NC에 설정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NC에 설정하는 것들을 쉽게 원점 세팅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세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원점을 정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점은 사용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정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주로 가공물 소재상에 오른쪽 단면 가공물 중심 부위를 프로그램 원점으로 잡는 것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공물상의 원점을 정하시게 되면 이 위치에서는 모든 좌표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X도 0, Z도 0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반에서는 두 축을 사용해서 가공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X와 Z라는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X축과 Z축에 대한 치수들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X와 Z가 좌우로 움직이는 이 축을 Z축, 상하로 이동하는 축을 X축이라고 했는데요. 이 X와 Z는 스핀들에 놓여진 형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림상으로 보시는 것은
수평형 선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핀들이 놓여진 방향을 Z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핀들이 놓여진 좌우 방향을 Z, 나머지 한쪽 상하 이동축을 X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좌표를 지령하실 때는 좌우로 움직이는 Z방향의 이동을 하실 경우에 원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냐 왼쪽으로 이동할 거냐에 대한 방향 표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원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Z축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셔서 Z의 치수들이 모두 플러스 방향의 치수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원점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Z가 음의 값들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치수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X도 원점에 대해서 위로 이동하는 경우와 아래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로 이동할 경우에는 X 플러스 값들을 이용해서 좌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원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갈 때는 X 마이너스 치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좌표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부터 가공물 이 모서리 지점인 이 좌표를 나타내시게 될 때 통상 생각하기에는 원점에서의 거리로 X좌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게 되면 가공물의 파이가 50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이 가공물 끝단의 X 위치가 거리상으로는 25지만 NC상에서의 약속은 X는 무조건 직경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의 거리에다가 곱하기 1을 한 50이라는 치수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게 X는 항상 직경치인 가공물의 직경치수를 나타내시면 되고요. Z는 쉽게 가공물의 길이와 관련된 치수를 넣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좌표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이동 경로를 지령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절대 방식과 증분 방식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 방식이라면 사용하는 어드레스는 X와 Z라는 영문자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당연히 X는 X축 좌표를, Z는 Z축 좌표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절대지령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지점에 X와 Z축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을 절대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증분 방식인 경우에 절대 방식하고의 차이점이 기준을 현재 공구가 놓여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할 점의 X와 Z축 이동량과 방향을 지령하게 하는 방식을 증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상의 절대 방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지 증분 지령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셨는지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보시면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U와 W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데요. U는 X축의 증분값, W는 Z축 증분량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증분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정확한 방법을 구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예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요. 현재 가공물의 상태는 이 점선 부위에 놓여진 부분까지가 그 점선 부위에 있는 이 부위가 가공 하기 전의 형태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가공은 이 실선의 형태를 가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점선과 실선 사이에 약 1mm 정도의 가공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필요 없는 점선과 실선 사이의 부분을 가공하는 경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만나는 교차점을 A, B, C, D이라고 구분을 하였을 때 제일 먼저 A라는 위치에 현재 공구가 와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A에서 E라는 방향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은 A에서 E로 진행할 경우에 두 가지 방법, 절대지령과 증분지령을 이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대지령을 보시면 A에서 B라는 구간을 가공 경로를 이용해서 가공하실 경우에 현재 A라는 위치에 공구가 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할 때의 좌표를 이용하시게 되면 절대지령은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가고자 하는 끝점 B의 좌표는 X 가공물의 직경 30, Z는 가공물의 길이인데 원점에 대해서 왼쪽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B에서 C까지의 구간을 가는 경우에도 가공하고자 하는 끝점의 좌표 C를 나타내게 된다면 절대지령이면 프로그램 원점에서의 거리에다가 곱하기 2니까 X값은 45, Z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좌표고요. 거리는 15에 30을 더한 마이너스 45로 지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C와 D이라는 위치에 대한 좌표들을 원점에서의 X는 거리 곱하기 2, Z는 원점에서 움직인 좌우 방향의 거리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증분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현재 놓여진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B라는 구간까지 이동한 실제 이동 거리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라는 위치에서의 X축의 변화를 보시면 30파이에서 30파이로 변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U, X축 중분량은 0, W, Z 중분량은 현재 놓여진 위치에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거리는 15mm니까 W-15라고 지령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B에서 C 구간을 한 번 더 보시면요. B 현재 놓여진 위치, C 가고자 하는 종점의 위치겠죠. 그럼 이 지점까지 이동된 U와 W 양은 U, X축으로는 30파이에서 45파이로 이동했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된 양은 15파이가 커졌죠. 그래서 U 플러스 방향 커지니까 15mm고요. W, Z축, 실제로 이동한 거리 B와 C 구간의 차이가 30이고요. 현재 놓여진 위치가 B이기 때문에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왼쪽 방향의 이동에서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절대 증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가공 형상을 지령하실 때는 주로 절대지령을 많이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의 구성과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G코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G코드로는 G00 위치결정이라는 코드가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00이란 공구가 현재 위치에서 지령한 좌표로 급속 이송을 하는 기능으로서 급속 이송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절삭 시에 충돌할 위험이 있어 절삭하지 않는 부위에서 공구를 빨리 이동하고자 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 근처로 공구를 급속으로 가져온다든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공구로 교환을 하고자 했을 때 안전한 위치로 도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급속 이송 속도란 기계상에 이송할 수 있는 최고 속도라고 할 수 있으며 기계 메이커에서 기종별로 따로 설정을 해서 장비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속 이송 속도에 의해서 공구를 이동하는 기능이 바로 G00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G00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지령하셔야 되고요. G00이라는 코드 다음에는 X와 Z라는 어드레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X와 Z란 이동할 점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위치를 지령을 해줘야지 가고자 하는 위치값에 의해서 축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00 급속으로 가라 어디로 라는 목적지인 X와 Z를 나타내시면 되고 이때 속도는 기계상에 정해진 급속 이송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G00이라는 코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G 다음에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내실 수가 있지만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G 다음에 세 자리까지를 모두 사용해서 000 또는 좀 더 편하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G0 모두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이 어드레스 플러스 데이터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어드레스라는 거는 영문자였고요. 데이터는 숫자였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상에 나타내는 숫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탁형과 최소 입력 단위형이라는 방법으로 구별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탁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기본 단위가 1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의 X축 1이라는 좌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X는 1이라고 지령을 하시게 되면 지령한 숫자가 그대로 밀이나 인치 단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1이면 1mm, 10이면 10mm로 인식을 해서 NC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 입력 단위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 단위가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동일하게 X1이라고 지령을 하셔도 1mm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최소 기본 단위인 1000분의 1을 곱해서 0.001mm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G00으로 X1 가라 그러면 0.001mm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라는 치수가 1000분의 1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1mm를 가고 싶다면 X는 1000이라고 해야지 그때서 1mm라는 치수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최소 입력 단위형으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X는 1점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 소수점에 의해서 1.000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가 모두 0이다 라는 표시로 점을 찍게 되면 전탁형과 같이 1 단위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1mm, 10점 하면 10mm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최소 입력 단위형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찍어서 1 단위를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 전탁형과 최소 입력 단위형으로 구별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계 메이커에서 장비가 나갈 때는 최소 입력 단위형 1000분의 1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전탁형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기 불편하고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숫자 다음에 점을 찍어서 사용하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전하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자 다음에 나오는 숫자의 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영문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n 다음에는 소점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 입력 단위형인 1000분의 1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n은 1000에다가 점을 찍으나 점을 찍지 않으나 모두 1000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점을 찍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G00을 이용해서 공구를 급속으로 이송을 한다면 실제 가공을 하실 경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공물 조건이나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작업에 따라서 충돌할 수 있고 면조도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절삭을 하는 구간에서는 G01이라는 직선 보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01은 공구가 지령한 좌표까지 지령된 이송 속도에 의해서 직선으로 가공을 할 때 사용하시는 기능으로 G01 다음에는 X와 Z, F라는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X와 Z는 가고자 하는 가공 끝점인 종점의 X좌표와 Z좌표, XZ를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서와 같이 절대지령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원점에서부터 가공할 끝점의 좌표를 지령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U와 W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증분지령, 현재 공구가 놓여있는 위치에서 직선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종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령한 좌표까지를 얼마의 속도로 가공할 거냐는 F, 이송 속도 값을 나타내시면 되는데 F는 피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드는 다른 말로 이송 속도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가공하는 절삭 구간의 속도, 깎는 속도를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단위로는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에서 스핀들이 한 번 돌 동안 움직이는 거리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00과 G01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G00은 임직인에 이송하는 속도를 사용자가 따로 정하실 수가 없지만 G01은 가공 조건에 맞게 사용자가 F 이송 속도 값을 임의대로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단단한 소재를 가공하거나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연한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실 때 가공한 속도를 임의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뭐 황삭을 할 거냐 정삭을 할 거냐에 따라서도 면조대에 따라서 피드를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피드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임의로 지령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가공 조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송 속도를 1회전할 때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드를 여러분들이 지령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구 메이커에서 주는 기본적인 값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상에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100% 현재 여러분들 하시는 작업하고 맞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수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약간 가감해서 피드 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가공하는 부위에 G01이라는 기능을 사용한다면 또 R 형상을 가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원호를 가공하실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G코드로는 G02와 G03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호 보관인 코드가 두 개인 이유는요. 원호의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가공하는 원호는 G02,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하는 원호의 경우에는 G03이라는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호 보관을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타입으로는 R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맷을 보시면요. 가공하고자 하는 원호의 방향을 먼저 지령을 해야겠죠. 시계면 G02, 반시계면 G03. XZRF. XZ는 종점의 좌표인데 현재 가공의 종류가 원호기 때문에 원호가 끝나는 종점에 X좌표와 Z좌표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XZ를 사용한다면 절대지령으로요. UW를 사용한다면 증분지령을 이용한 좌표를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호의 끝점을 주면서 그 다음에 R, 원호의 반지름, 얼마 사이즈의 원호를 가공하기를 원하는지 원호의 치수를 넣어주시고요.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가공 조건에 맞는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용자가 정한 가공한 속도인 피드를 넣어서 지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값을 이용해서 이 원호의 반경에 맞는 원호의 형상을 만들어라 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I와 K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나머지 조건들은 첫 번째 R값을 이용한 방법과 똑같이 원호 종점의 좌표와 피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R값을 뺀 IK를 이용해서 지령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I와 K라는 값은 원호 시작점에서 봤을 때 원의 중심점까지의 X축 거리와 방향을 I로 원호 시작점에서 원의 중심점까지의 Z축 거리와 방향을 K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R값과 IK에 대한 구별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와 함께 두 가지 기능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라는 구간까지의 점선과 실선 사이의 1mm의 가공 요율을 가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면 일단 가정은요. A라는 위치에 지금 현재 공구가 와 있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A에 와 있는 공구를 B라는 구간까지 원호 중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형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코드는 G03. 이때 나타낼 수 있는 좌표는 절대지령 XZ와 UW를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은 절대지령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요. A라는 위치에서 B, 원호 종점, 이 지점의 좌표가 절대지령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원점에서부터죠. 그러면 X는 원점에서 이 거리의 직경이기 때문에 가공물의 직경치수 X 40이고요. Z는 원점에서부터 가공하고자 하는 B 종점의 좌표,
현재 놓여진 원점 위치에 종점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거리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40에 Z 마이너스 40까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를 가공해라. R, 이때 반지름은 25가 되도록,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구간에 가공하는 속도는 0.2라는 속도에서 절삭을 해라 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한 R값을 I와 K라는 방법으로 바꿔서 지령을 해보시게 되면 A에서 B까지 방향은 여전히 반시계니까 지공삼, 이때 원호가 끝나는 종점 B의 좌표 절대지령이니까 X는 가공물 직경 40, Z는 원점 왼쪽에서 길이가 40mm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0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R값 대신에 IK는 I, 원호 시작점 A에서 원의 중심, 지금 원호 중심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충 요 정도의 원호 중심이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호 중심까지의 X축 거리와 방향을 I라고 했었죠. 그럼 원의 시작점과 원의 중심점 사이의 X는 상하로 이동한 거리의 변화를 X라고 한다면 요 원의 시작점과 원의 중심점 사이에 상하 이동 거리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I는 0이 될 거고요. K는 똑같이 원호 시작점, 원의 중심점이라는 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Z축으로 움직인 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A와 원의 중심 사이에는 Z 거리가 반지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지름 25라는 걸 알고, 기준이 원의 시점이니까 현재 놓여진 위치에서 원의 중심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방향표를 써서 K-25라는 값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값과 IK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당연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R값이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굳이 IK를 지령해야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주로 R값을 이용한 방법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G00, G01, G02, G03이라는 네 가지의 G코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네 가지를 활용한 예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원점은 소재 오른쪽 단면 중앙, 여기를 프로그램상의 제로로 원점으로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치수들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가공 진행 경로로는 툴 작업하기 전이니까 공작물에서 안전한 위치인 임의의 위치에 현재 툴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급속 이송을 이용해서 가공하고자 하는 소재 근처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위에서는 실제 가공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급속 이송을 해야 돼요. 이때 급속 이송이라는 코드는 G00이라는 위치 결정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G00 급속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의 종점은 이왕이면 X는 가공한 시작점, X20, Z는 깎고자 하는 단면 부위인 제로점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면 급속 이송을 하기 때문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까 Z축으로 약간의 여유를 남기고 접근을 해야겠죠. 너무 많이 뛰게 되면 다시 오는데 소재에 접근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1 내지 2mm 정도의 여유를 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Z방향으로 원점에서 오른쪽이죠. 플러스 1mm 떨어진 Z1이라는 위치로 일단 접근을 한 상태에서요. 다음 경로로는 급속으로 이송했던 공구를 직선 가공을 이용해서 절삭을 하시는 부위니까 사용하는 코드는 G01, 직선 보관. 즉 직선으로 깎아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직선으로 그럼 어디까지 가공을 할 거냐, 직선이 끝나는 종점의 좌표 X값 변화가 없죠. 그래서 20파이에서 20파이까지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현재 놓여진 위치와 다음 이동하는 위치 사이에 변화가 없다면 굳이 다시 지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G코드뿐만 아니라 이런
필요 없는 것들도 모달된다라고 해서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입력을 하셔도 좋고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가로를 표시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x는 20에 z 지금 주어진 조건이 원호의 끝나는 종점까지의 거리가 1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가공 치수 직선은 이 지점까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에서 R3을 뺀 치수 12 그래서 원점에서 직선으로 왼쪽이죠. 마이너스 12까지를 가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공공에서의 움직이는 속도는 기계 메이커에서 정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지령하실 필요가 없지만 직선 가공을 해서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 조건에 맞는 이송 속도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0.2라는 피드 값을 줘서 0.2의 속도로 가공을 해라 라고 지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가공이 끝난 후에는 원호 가공 부위를 깎아야 되는데 지금 도면상에서 원호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호이기 때문에 코드는 지공 2를 사용하고요. 이때 끝나는 종점의 좌표 XZ X 원호 종점이 원호 시작 부위가 20파이였고요. R이 3인데 항상 X는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냐면 항상 직경치수를 나타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20파이에 위로 3mm, 아래로 3mm가 있기 때문에 전체 6mm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X는 26이 될 거고요. Z는 원호 종점의 좌표 절대지점 원점에서부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이때 반지름 R3이라는 거를 넣어줘서 원호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공에도 가공할 속도를 지령하셔야 되는데 직선의 가공 피드와 원호 가공 피드가 동일하게 0.2로 계속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굳이 다시 지령을 하지 않아도 되게 모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생략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호 가공이 끝난 후에는 다시 직선 가공을 이용해서 지공일 가공할 끝점의 좌표를 나타내 주시는데요. 이 끝점의 좌표가 도면상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원호가 끝나는 종점까지의 가공 파이가 직경이 5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R이 5인데 90도 R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가 5mm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0에서 5mm의 직경치 10mm를 빼니까 직선이 끝나는 종점의 좌표가 4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0에 Z 현재 원호의 직선의 시작점이나 직선의 끝나는 종점 사이에 좌우 거리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Z값은 또 모달이 되니까 생략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40까지 직선 가공을 끝낸 후에 원호 중에서도 이번에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지공삼 이때 끝나는 종점의 좌표 X는 50이고요. Z는 원점에서 15mm에다가 R 5mm를 더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원호가 끝나는 종점까지는 마이너스 20. 이때 원호의 반지름은 R5로 깎아라 라고 지령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호 가공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직선 가공을 이용해서 지공일 가공할 끝점의 좌표 X는 50파이, Z는 길이죠. 원점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5까지. 이렇게 직선 가공이 끝난 후에는 다시 직선으로 테이퍼 가공을 하셔야 되는데 위에 지령한 지공의 코드가 밑에도 모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시 지령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때 끝나는 직선의 종점 좌표 X는 60, Z 길이는 원점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테이퍼 가공이 끝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가공할 부위가 없기 때문에 공구를 공작물, 소재에서 안전한 위치로 도피를 시켜야겠죠. 도피할 때는 실제 가공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급속 이송을 해서 G00으로 임의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원점에서의 거리를 지령한 X 150에 Z 150이라는 위치로 급속 이송을 해서 도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00, G01, G02, G03을 이용해서 일일이 가공의 시작점과 끝점의 좌표를 끊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요걸 좀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 작성하기를 원하신다면 NC의 기능 중에
자동 면치 코너 R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면치 코너 R이라는 기능은 사용하실 수 있는 용도가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R이나 또는 C, 챔퍼, 면치를 따는 이런 경우에 직접 R 가공이나 C를 따는 경로를 만들지 않아도 NC가 자동으로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일단 이 예제를 자동 면치 코너 R이라는 기능으로 다시 바꿔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게 된다면 처음에 툴이 놓여진 위치가 소재에서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재 근처로 접근을 시켜야겠죠. 접근할 때는 실제 가공되는 부위가 아니니까 급속으로 G00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 X는 가공할 위치 20파이, Z는 소재에서부터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1mm 떨어진 Z1로 이동을 하고요. G01로 직선을 가공하는데 직선 가공의 끝점은 이 원호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령을 하셨는데 이런 면치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자동으로 R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가상 지점의 좌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G01로 X 20의 가상 교점 Z-15까지를 지령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20의 -15까지를 절삭하게 된다면 공구가 그 지점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불량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량을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으로 면치를 만들어 주려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끝에다가 R3이라는 어드레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C는 G01이라는 코드에는 R이라는 어드레스를 지령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G01상에 R이라는 부위나 또는 면치라면 C값을 넣게 되면 NC가 이 기능을 보고서 이 부호에 의해서 이 끝나는 부위에 자동으로 면치를 만들어야겠구나 또는 코너 R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인식해서 이 부위에 대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R3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교점 끝에 R3의 형상을 만들어라 라는 기호를 주고요. F, 깎는 속도를 0.2를 주신 다음에 그럼 NC가 자동으로 R3의 형상을 만들고 난 후에 가공하는 경로, 다시 직선으로 깎으니까 G01, 모달이니까 굳이 지령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때도 직선으로 가공할 종점은 여기까지지만 보니까 도면상에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R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인 가상 교점 X 50에 Z는 -15라는 좌표를 지령하시면서 그 끝나는 교점에 몰려 R3이라는 코너 R을 만들어라 라는 부호를 붙이시게 되면 이것도 자동 면치가 돼서 NC가 자동으로 R5의 형상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R5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다음 진행하는 경로로 다시 G01 X 50에 Z -35까지 갔고요. 이 끝점에는 면치나 코너 R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G01로 가공이 끝나는 종점 X는 60에 Z는 -50까지 깎아라 라고 주고요. 이렇게 해서 가공이 모두 끝난 후에는 다시 안전한 위치로 급속 이송을 해서 G00, X는 150에 Z는 150이라는 위치로 안전하게 이동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직접 원호 가공을 했던 것보다는 프로그램도 간단해질 뿐더러 지금처럼 이렇게 두 직선이 90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좌표가 원의 시작점이나 원의 종점을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반지름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원호를 만드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가공하시는 경우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테이퍼진 부분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아래 형상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보고서 그냥 직접 원호의 시작점이나 종점을 구하시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동 면치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게 된다면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만 지령하고 거기에 R 치수가 얼마다라는 것만 나타내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단원에 대한 설명